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미국 대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슈퍼 투스데이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2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2명의 버니 샌더스, 조 바이든 후보, 그리고 공화당은 뭐 거의 100% 확실하죠.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좀 윤곽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금요일에, 오늘 지금 미국이 일요일인데 금요일에 조 바이든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두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하고요. 그 하와이가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 그 툴시 게벌디 의원은 본인이 이제 공개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도 나도 좀 그 토론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했지만 민주당 그 차원에서 그 사람은 그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2명만 후보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서 방송을 하면요, 좋은 것도 있고 약간 제가 더 신경을 써야지 되는 것도 있어요. 저 아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정말 좋겠는데, 이름 모를 새가 마치 이 땅바닥에서 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예쁘게 누워 있는지, 색깔도요, 우리 보통 그 살색 누드 컬러라고 하죠. 얌전히 누워 있는데 조각 같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새처럼 그 새들이 앙증맞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어찌 이렇게 다른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대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슈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는,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죠.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진보 운동의 godfather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불리고 있었고요. 이 사람이 40년 전에 30살 때였었죠. 그 당시에 그 버몬트주의 버링턴이라는 데서 시장으로 당선될 때부터, 지금은 뭐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I'm a socialist, 나는 사회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으니까요. 물론 버니 샌더스가 전국적인 그 정치인 인물이 된 것은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민주당 예비선거를 치를 때였지만,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1941년생입니다. 1941년 9월 8일.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폴란드계, 그 과거에 그 폴란드 그쪽이었고, 과거 폴란드에서 태어난 유태인으로 1921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니까, 버니 샌더스가 태어나기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민을 오신 거죠. 페인트 세일즈맨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뉴욕에서 태어나셨는데, 역시 어머니도 뭐 부모가 유태인이고요. 이 어머니는 러시아 공화국, 그 당시는 뭐 러시아가 구소련 뭐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전부 그 버니 샌더스의 어머니, 아버지는 유태계고, 자라날 때요, 집에 먹을 것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챙기고 나면은 부분적으로 좀 집도 팬시해 보이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하는 부분적인 그 카펫이요, 부분적인 러그라든가 커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뉴욕에서 태어나서 뉴욕에서 자랐고, 공부도 뉴욕에서 많이 했고요. 브루클린 그 칼리지를 나와서 나중에 이제 시카고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데, 1964년도였습니다. 시카고로 편입을 하는데, 시카고 대학교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대학교의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가 정책을 입안하는데 활용을 했었던 그런 그 학자들이 많고, 또 시카고의 또 다른 학파는 그 버락 오바마 이쪽이 많잖아요. 아무튼 시카고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정치학과예요. 그래서 학생 때도 평등해야 된다, 이 평등권을 주장하는 그런 그 시위를 많이 했고요. 시위는 했지만 비폭력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버니 샌더스는 뭐 교사 보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골이 좋아서, 뉴욕 사람인데
오히려 그 뉴욕 사람이니까 더 그 시골을 추구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버먼트주로 가는 겁니다. 시골이잖아요. 버먼트주로 가서 거기 가서 목수를 하죠. 미국 목수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수도 했고, 그리고 이제 68년도에 버먼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목수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작은 영화죠 물론. 그리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이 사람 노래 폭송 그 레코딩 한 것도 있어요. 글도 쓰고 하다가 버링턴이라는 시에서 1981년도에 39살 때였군요. 그때 이제 그 시장이 되면서 언론과 인터뷰할 때 나는 사회주의자다. I'm a socialist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연방 정치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16번을 했습니다. 임기가 2년이니까 16 곱하기 2 하면 32년을 연방 하원을 하다가 2007년도에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됐고 2016년도에 미국 힐러리 클린턴과 예비선거를 치른 사람이에요. 지금도 역시 버몬트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은 민주당 아니고 무소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버니 샌더스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나 한국 분들은 이 사람의 외교 정책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외교 정책 같은 것에 있어서는 그다지 뭐 외교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만 그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혁명이고 항상 부의 재분배 또 부자의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리고 이런 국내적인 이슈에 우선 그 신경을 쓰는 사람이지 외교적인 것에는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연방 상원의원이 되면서부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러시아와 이란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러시아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도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하면은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란 핵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해법이 다른 사람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그 떠오르는 그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언론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는 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하원 의원을 할 때나 상원 의원을 할 때나 그다지 뭐 뼛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일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이 조금 그 북한에 대해서 훨씬 버니 샌더스 후보보다는 familiar with 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외교관계위원회에 오래 있었고 외교관계위원회의 위원장까지 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새 세대의 민주당이다. 나이는 그렇게 많은데요. 제일 많잖아요. 78세. 정치 철학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 그게 이제 그 지난번에 그 닉슨과 그 선거를 해서 졌던 조지 맥가번이라는 민주당의 그 후보와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로 그 뉴딜 정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많은 그 정책안 경제를 중심으로 부의 재분배 공정한 부의 분배 이런 것을 상대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인기 영합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보수 쪽을 신경을 쓰면서 그쪽에 관한 이슈를 자꾸 내놓잖아요. 이민자를 누르고 벽을 쌓아야 된다 기타 등등 그런 것처럼 버니 샌더스는 이쪽에 인기 영합주의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는 것도 그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힐러리 클린턴과 경쟁을 했었을 때는 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55%의 지지를 받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해서 랩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태계 아빠 엄마도 유태계였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뭐 유태계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유태계식의 성년식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벤자민 네탄야후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숨 쉴 틈을 이스라엘은 줘야지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요. 조 바이든 후보는 1942년 11월 20일
그러면 이 버니 샌더스가 1941년 9월 8일인데 42년 11월 20일이 이 조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상원의원을 7번을 했어요. 임기가 6년이니까 6, 7이 42. 상원의원만, 연방 상원의원만 42년을 한 사람이고, 이게 이제 큰 약점이 되기도 하죠. 상원의원 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뭐 찬성했다는 투표, 이런 것이요. 1차 걸프전에는 조 바이든이 반대를 했었지만,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펜실베니아와 델라웨어, 본인이 그 부통령 되기 전에 지역구 관리하고 있었던 델라웨어에서 오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스터가 한 명 있고 2명의 이제 동생이 있는데, 엄마는 아이리쉬고 아빠는 뭐 프렌치, 아이리쉬, 뭐 잉글리쉬 다 합쳐진 그런 뭐 백인이죠. 완전히 그 백인이었는데, 이 사람도 그 아버지가 중고차 세일즈맨을 해서 뭐 밥을 못 먹고 살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또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살았었던 적도 있고요. 유니버시티 오브 델라웨어에서 역사학, 정치학, 미국은 이제 복수 전공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 전공을 해서 졸업을 했고, 뭐 시라큐스 유니버시티 뉴욕에 있는요 법대를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 원래 학부 다닐 때도 뭐 한 600 몇 명 있었다 하면은 688명 중에서 506등으로 졸업을 하고, 시라큐스 법대도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들어보니까, 나 정말 그 법대 다닐 때 특히 이제 그 초반부에 정말로 내 인생에서 그렇게 보링했었던 적이 없어. 너무너무 지겨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졸업은 했어요. 어쨌든 졸업도 하고, 뭐 법학 박사 그 학위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버니 샌더스, 아니, 이 조 바이든 후보도 그 10대 때 천식을 앓았기 때문에, 무슨 그 베트남전 징병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발에 뼈가 자란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징병을 몇 번이나 대학 다닐 때 4번인가 5번인가를 아무튼 피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조 바이든은 뭐 징병을 피하면서 반전 같은 것을 그 얘기를 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반전 시위 운동 같은 것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나의 결혼, 뭐 일, 또 법대 다니고 그런 것도 스포츠를 잘했어요. 그런 것에 신경을 썼었던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6년도에 이제 법대생일 때 결혼을 했고, 이 첫 번째 결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숨진 첫 번째 와이프잖아요. 아주 사랑을 했었고, 법대 다닐 때 결혼을 할 때 이 첫 번째 와이프의 가족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이 그 캐톨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통령으로서 첫 번째 캐톨릭 부통령입니다. 첫 번째 캐톨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이다 하고 그 와이프 집에서, 피앙세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었고요. 해서 3자녀를 낳습니다. 딸이 있었고, 보 바이든,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헌터 바이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70년도에 시의원이 됐고, 1972년도 상원 캠페인을 하는데, 아주 뭐 어렵게 캠페인을 하고 젊었을 때였으니까요. 이 사람이 한 6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에 당선된 케이스이거든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데,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불과 몇 주일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이 와이프와 아이들이 타고 있던 자동차가 트럭 기사의 자동차에 치여서 와이프와 딸이 숨졌습니다. 그 당시에 첫 아들인 보 바이든과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다쳤어요. 여기저기 다쳐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회복되기는 했고, 첫 번째 아들인 그 보 바이든은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서 이라크 참전도 하고, 그런 데에 이제 조 바이든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고 정치인으로서 막 떠버리고 다닌다던가, 나 이렇게 애국자야, 내 아들을 군대 보내, 이런 얘기 절대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2015년도에 숨졌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힐러리 클린턴을 굉장히 거부했었던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차라리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조 바이든이 나아 했는데, 조 바이든이 그 당시에 아들이 숨진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고 등등의 이유로 예비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버니 샌더스 대 힐러리 클린턴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딸과 이제 와이프를 잃었죠.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상원 의원을 그만두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족 관계가 아주 좋아요. 시스터도 있고 브라더도 있고 하는데, 델라웨어가 뭐 그렇게 뭐 집값이 비싸고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좀 땅을 사서 크게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그 시스터가 요즘에 그 캠페인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잘 봐주고 몇 년을 봐줬어요. 그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난 게 72년이었었죠. 그런데 그렇게 3년을 여동생의 도움으로 아들들을 키우고 하다가 3년 뒤에 지금의 와이프인 질 바이든을 만났죠. 이 질 바이든이라는 여성은 굉장히 인텔리전트 하면서도 여성성을 갖고 있는, 페미닌 하면서도 인텔리전트한 여성이죠. 델라웨어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선생님을 했고, 나중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해서 결국은 75년도에 만나서 이 사람들이 77년도에 재혼을 하는 거죠. 조 바이든으로서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개인적인 비극이 있었고, 그 뒤에 결혼으로 또 질 바이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거든요. 호감을 주면서도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 연설할 때 어떤 그 시위대가 연단에 올라오니까 그 갸냘픈, 아직도 갸냘퍼요, 여성이. 질 바이든이 그냥 그 여성을 남편 곁에서 그냥 떼내고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조 바이든 그 후보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 좋아해요.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은 치열하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도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블루 칼러와 잘 이렇게 그 엉킬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엉클 조, 사람들이 엉클 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해서 외교관계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 법사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보통 이제 세니어들이 법사위원이라든가 외교관계위원회에서 많이 일을 하거든요. 상원에서 외교관계위원회의 그 의장까지 지냈다는 것은 대단한, 그 랭킹 멤버로서 대단한 사람이고, 외교관계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 후보나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국제 정세, 특히 이제 뭐 아시아라든가 지금 뭐 유럽이나 중동의 변화, 이런 것을 대강은 아주 몸에 젖었죠. 7번, 6, 7, 42, 42년을 연방 상원 의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도전은 8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08년도에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2008년도에 오바마가 됨으로 인해서 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요즘에 그 후보 토론회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눈치는 것 같은 답변도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이 조 바이든을 굉장히 뭐 IQ도 낮다 뭐 이런 식으로 흉을 보고 하더라도 넘어가면서, 나는 뭐 도널드 트럼프처럼 그렇게 뭐든지 주기만 하고 그런 형태는 난 절대로 안 하지 해서, 아마 그 세 사람 가운데서는 바이든이 이 국제 정세에는 제일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툴시 게벌드 의원은 어차피 하와이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현 대통령, 너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후보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은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두 사람보다는 몇 살 나이가 아래예요. 1946년도 6월 14일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에서 퀸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독일계, 어머니는 이제 스코틀랜드계.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뭐 우리 아버지 조상은 독일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나치 독일 때문에. 그런데 뭐 다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유태계도 차별받지 않고, 유태계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독일계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도 없고, 이제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13살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버지는 원래부터 부동산을 해서 돈이 많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는 원래 그 독일에서 와서 알래스카에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찾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난 뒤에도 뭐 시애틀 인근, 워싱턴주 이런 데서 홍등가,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 이후에도 그런 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는 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금을 찾아다녔다, 이 정도만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원래 그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독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독일에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독일에서 전쟁을 하고 할 때 뭐 미국처럼 징병제가 있었을 때 이 할아버지가 그 징병제도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일로 다시 갈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있고, 할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아버지도 당연히 그 할아버지의 여러 그 자산을 물려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런데 좀 주의가 산만하고 공부도 잘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 미국에서 부트스쿨이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강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아주 그 규율도 이렇게 하고 남학생만 다니고 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폴댐 유니버시티, 뉴욕에 있는 그 대학교를 2년 다니다가 편입을 하죠. 그 와튼 스쿨로 그 편입을 해서, 와튼 스쿨 다닐 때도 그때가 뭐 굉장히 예전이죠. 60년대니까 그 당시에 펜실베니아 유니버시티 와튼 스쿨은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와튼 스쿨에서 처음으로 부동산학과가 생겼습니다. 부동산학과가 생겼는데, 그 부동산학과로 뉴욕의 작은 그 포렘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부잣집의 아들이 부동산학과가 처음 생기자 그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의 부동산과를 간 것이고, 그 학교로 편입을 하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아버지하고 같이 부동산 이 관련 일을 했습니다. 본인은 뭐 1등으로 졸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로 1등으로 졸업하지 않았고요. 와튼 스쿨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뉴욕의 그 폴댐 유니버시티에서 한 번도 우등한 적도 없고요. 이 폴댐 유니버시티에서 그 성적표 같은 것을 절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의회 청문회에서, 그로 인해서 하노이 회담이 깨져버린 마이클 코엔이 이 대학교에 막 협박을 해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대학 다닐 때 성적 공개하면 안 돼 라고 했었던 일이 있고요. 예, 징병 피한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971년도에 지금 그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 부동산 회사 이름을 트럼프가 싹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형이 있었는데 형이 이런 부동산 같은 것에 관심이 없고, 굉장히 좀 비행사가 되는 것을 꿈꿨고, 실제로 뭐 비행을 하기도 했고, 술을 마셨고, 아버지가 그걸 너무 싫어했고, 알코올 중독이었고, 결국은 뭐 그로 인해서 숨졌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에게 잘 보이는 길도 선택을 할 겸 형의 알코올을 받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 술,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대신 이제 패스트푸드는 많이 먹는 사람이고요. 해서 아버지가 큰아들보다는 작은 아들이 킬러 본능이 있다, 이 비즈니스 업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김정남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들인 김정일이 선택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장로교예요. 이 사람은 장로교인데
이제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부동산 하면서 골프장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뭐 카지노를 해서 카지노에서 뭐 실패한 적이 많고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로 놀랄만한 그런 그 역사를 지난 3년 동안 해왔죠.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그 놀라운 이벤트였고요. 그리고 또 공화당의 후보만 다른 16명을 물리치고 된 게 아니라 유권자 표는 덜 받고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파퓰러 보트를 힐러리 클린턴보다 300만 표 이상을 덜 받고도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취임식을 하고 취임 선서를 한 그날 바로 난 재선에 나간다 하고 재선 그 등록을 했고요. 모든 것에서 지난 3년 동안 일상을 많이 깬 그런 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딱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정리를 하려면 두려움, 적개심, 분노로 이제 우리 팀을 결속시킨다. 트위터와 또 인종차별과 이런 것으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인기가 없고 분열적이다라고 하지만 말씀드린 분노, 적개심, 논란이 있는 정책이 하나 빠졌네요. 그런 것 등으로 본인의 지지 기반은 뭉치게 한다. 본인의 지지 기반이 거의 백인이고 그리고 또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또 히스패닉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표본 조사를 딱히 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강 보면 어떤 분들이 백인이 아니고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냐 하면요. 백인 가운데서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냐면 마초맨, 막 말이라도 씩씩하게 하고 뭐 되지 않든지 큰 소리 탕탕거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원하잖아. 말이라도 시원하잖아. 저희 동료 가운데서도 정치에 별로 관심 없고 굉장히 침착하고 아주 그 치열하고 꼼꼼하고 일 잘하고 그런 그 여성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그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화당에도 그 빌 웨일드라는 전 그 매사추세츠의 주지사가 있죠. 그런데 뭐 거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제가 툴시 게벌드 의원과 마찬가지로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016년도에 리버테리안의 그 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것을 스텝 바이 스텝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는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린 정도고요. 치열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2020 미국 대선 12번째 강혜신이었습니다.